자, 그럼 지금부터 제6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해져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은 자유민주 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궁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에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천이 한창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거는 누군가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희생과 포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거 승리, 정치적 세대 교체, 그리고 기회의 보장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또 선거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열정과 용기를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관위원회 등 또는 후보든 그 누구도 결코 마음 편치 않은 시기입니다. 당 대표로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어루만져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총선 후에도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소중한 자원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거담적 코로나 지원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유언비어 그리고 마사로우가 국민 혼란을 더 악화시킵니다. 저는 어제 신촌의 한 마트에 가서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보았습니다. 마스크 5매를 사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오전과 오후 중반전까지가 다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마스크 한 장 사기 힘든 나라가 됐는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여러 고통스러운 말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매우 송구합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도록 더 단단히 국민들 챙겨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 비상 체계를 선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 비상 체계에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코로나 극복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당의 총력을 여기에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역 총동원령을 발동합니다. 1일 상황 점검 등 24시간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거장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방역활동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당, 그리고 당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의료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역과 치료, 예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선 대구시랑 경북도당부터 자원봉사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 긴급 지원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비도 크게 감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헌혈이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이 헌혈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치가 되어서 우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적자 국채가 6조 3천억 원짜리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대책 이미 20조 발표했으니까 모두 코로나 대책에 3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팽창 예산 짜면서 국채를 60조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0조 3천억 원 추가 발행하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41.2%가 됩니다. 마지노선 40%를 드디어 넘은 것입니다. 이 추경에 선거용 예산을 끼워넣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7살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며 1조 500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총선용 돈풀기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퍼지기 복수입니다. 노인 일자리나 출산 쿠폰도 성격이 유사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선거용 돈 뿌리는 일 대신 지금 꼭 필요한 방역 분야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라고 했지 총선용 현금 살포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심사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북한이 그저께는 미사일 2발로 도발하다니 그제는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나서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겁먹은 개인이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이니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조롱으로 가득한 말폭탄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과 국가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이 남북평화의 아이콘 인형 띄웠던 김여정한테서 이런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모욕적 인사를 들었으니까 참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바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댄 날 통일부는 북한 개별 관광, 남북 철도 연결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선거구 핵심론가 마무리됐습니다. 인구는 13만 9천에서 27만 8천 명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분구되고 대신 군포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성관이에서 보내왔던 노원 가불병을 2개로 통합하는 것은
없었던 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을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것도 없었던 일로 됐습니다. 4개 그대로 가고 화성 3개를 4개로 늘리는 것도 없었던 일로 해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인구가 화성을이 오버가 되니까 이 부분은 특별 예외 조항으로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과 순천 역시 6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명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춘천과 순천이 아마 인근 지역하고 섞어서 나눠지는 이런 현상이 될 거예요. 조경태 쪽을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입니다. 어제 한 약사님께서는 한 달째 마스크가 민간불량이라고 지금 표현을 씁니다만 이 글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조차도 이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월 22일이 국내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5일이 지났습니다. 확진자는 5,328명을 그렇고 사망자는 33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가 1일 마스크 생산량을 600만 장에서 1,100만 장으로 늘리겠다 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600만 장을 계산해도 1월 20일부터 45일간 계산해보면 약 2억 7천만 장이 됩니다. 근데 이 2억 7천만 장의 마스크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간세청 자료에 보면은 12월에 대중국 마스크 수출 금액이 6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이 1월 달에 6,135만 달러, 즉 10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나왔던 2월 달에 2월 20일까지 대중국 마스크 수출량이 무려 1억 1,845만 달러였습니다. 12월 달과 비교하면 약 200배나 폭증한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곧 종식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다르게 대만 정부는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부터 대만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는 대만에서 생산되는 모든 마스크를 정부에서 사들였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약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스크 한 장당 200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은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한 4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유명한 전자회사인 폭스콘에서 하루에 200만 장의 마스크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일 생산량 지금 한 1,100만 장을 갖다가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도 틀림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럼 최소한 한 2천, 3천만 장의 규모로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 생산량 늘리는데 생산량 늘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의료 전문가들께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분들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인 여러분의 말씀을 정부는 귀담아 듣고 그에 대한 당력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최고위원님 말씀. 박근혜 대통령의 서신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잘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제 중도 보수가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또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통합이 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혁신해야 될 때다 하는 말씀과 중도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이르는 우리의 지지를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입니다. 검역이 뚫린 거에 또 우리가 실망을 했습니다만 이 마스크 대란은 이 정부와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출근길에 보니 우체국 앞과 농협마트 앞에 줄을 수십에서 수백 미터 서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붕괴할 때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런 국민들을 연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중증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체계를 통해서 이 중증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와 경기지사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를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대한민국의 모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남북한 보건 분야에 제안을 했던 이 대통령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당 중앙위원회 제2부장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동생이 나서서 청와대를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겁을 먹은 개가루 적반하장에 그치고 단호하게 완벽하게 바보스러운 행태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모욕과 능멸을 우리 국민이 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응답 없는 짝사랑을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스토킹은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자존심을 찾아달라 하는 호소를 대통령과 정부에게 하고 싶습니다. 예, 정의견 의원님 말씀 주시죠.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일이 어느 동네에 잦다면 그 지역의 검찰청에서는 단속을 합니다. 그럴 때 압수수색에 나가는 날짜, 압수수색 시점은 끝까지 보안 사항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압수수색 언제 한다라는 게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감추고 다 숨고 그 수사는 실패합니다.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지시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들 아마 속으로 다 이거 신천지 보고 도망가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살인죄로 교주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소 고발한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마치 도망가라고 하듯이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주고, 진짜 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망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댓글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대한민국은 그래서 중국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 제가 진심으로 지금 국민의 그 애끓는 목소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행업 하시는 분들요, 다 울고 계세요. 지금 보세요. 비행기 취소해야죠. 거기 가 있는 호텔, 식당 다 예약 취소돼야 돼요. 근데 그 각 나라 규정에 의하면 그걸 다시 환불받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럼 외교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면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읽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 여행하려고 했던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또 그거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 정말 진심으로 제가 호소드리는데요.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지금 그거라도 좀 잘하세요. 여행업 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좀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외교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광민 대변인 말씀 주시죠. 예,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국회로 넘어올 코로나 추경, 우한 코로나 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매우 불충분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328명 중에 대구 경북이 90%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96%가 대구 경북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체 11조 7천억 중에서 6천억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코로나는 이 지역에 집중되는데 전체 예산의 5%만 배정하는 게 납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빙자하고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서 단일 직접 사업에서 가장 큰 단일 사업이 특별 돌봄 쿠폰 사업인데 전국에 263만 가구 부모는 치면 한 500명에게 1조 539억 원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단일 예산에 반도 안 되는 게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예산이라 하는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꼭 해야 될 게 뭐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고 취약계층한테는 검사비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17만 원 겁니다. 신천지 교인은 그냥 해주고 일반 시민은 하려면은 자기 돈을 내야 되는, 이거는 국가에서 추경이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또 비상한 경제 시국에 있어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걸 보다 못한 종업원이 내 월급 깎아달라, 일하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서 급여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선택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이 적어도 우심한 지역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권역별 간염병 전문병원 건립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는 영남권 항공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해오듯이 권역별로 응급센터, 권역별로 외상센터 이런 사례를 참조해서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포함해서 5군데는 한 곳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하겠다고 미뤄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들어서도 온 국민이 대구 경북 지역에 힘을 보태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국군 관호사관학교에서 4년간 생도 생활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 대신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분, 75분이 전원 첫 발령지가 되고입니다. 국민과 국가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국민께 나눠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과 함께 힘을 보태서 주신 것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신입부터 60세 은퇴자까지 전국의 1,300여 분의 간호사분들께서 대구와 경북 의료 지원에 나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자들께 수혈할 피가 부족하는 소식에 위험을 무릅쓰고 헌혈에 참여해 주신 용감한 대구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보라 수고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의 가혹한 현실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또한 방역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긴급한 결정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감내하고 계십니다. 학교들 개학 연기, 전국 어린이집 휴원, 주요 시설 폐쇄 등 일상을 마비시키는 긴급한 대책들이 재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에 따른 보완책이라는 것들은 실질적인 국민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돌봄 제공 시간이 9시부터 17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부모들 직장이 5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학원들도 휴원하는 마당에 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함께 발표했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률이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타인의 돌봄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강한 이때에 시설을 통한 정부의 돌봄 지원 정책이 얼마나 현장의 요구를 비껴간 정책인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읽고 가정 양육에 더 지원할 것과 일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정돌봄 휴가 지원책으로 1인당 5일, 학부모의 경우 최대 10일의 휴가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돌봄과 연계한 출퇴근 시간 유연제, 가족 돌봄 휴가의 한시적 14일 연장, 직장 이부제 등의 국민들 수요를 파악한 적절한 제도를 잡고 즉각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가혹한 현실을 견디는 국민에게 필요한 꼭 맞는 보완책을 찾고 지원을 집중하는 것,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무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일천한 정치 경력에 두드러진 이력도 없는 제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무능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보수 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사파에 맞서 승리했던 비운동권 전현직 총학생회장 100여 명 등 기존 한국당이 규합하지 못했던 12,000여 명의 세력을 규합해 보수 통합의 대의에 동참했고 이에 소극적이었던 새 보수당 및 안철수 세력까지 보수 통합 프레임에 결국 합류하는 등 현직 의원은 이현주 의원 한 분이었으나 과거 새누리당과 다른 별개의 세력으로서 통합의 주춧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창당이 이루어졌다면 대표인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분한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진당에서 20여 명밖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기존 정치 세력이 보수하지 못했던 30, 40대 평범한 직장인과 기업인 등 기존 정치권의 불나방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통합의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기존 12,000여 명의 당원들이 불만을 달래가며 묵묵히 회의에 동참해왔으나 이를 대표하는 이현주 의원조차 배려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통합 대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석 예,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틀 전 신천지와 특정 정당 간의 유착 관계를 밝히라고 사실상 우리 당을 지목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제발 좀 떳떳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음모론을 신봉하는지. 시기입니까? 아니면 당명입니까? 아니면 혹시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습니까? 신천지 측에서 우리 당에 법적 대응 천명 이후 당명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실토했고 시계는 이미 가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주어 없음 식의 공격이나 하고 있으니 정치가 삼류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도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한다고 쇼맨십 보인 거 사과하십시오. 본인이 어지른 거 치워놓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저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신천지의 수건 중 하나였던 사단법인화를 서울시에서 승인했다는 것을 밝혀서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와 김관용 지사의 경상북도에서는 비슷한 시도가 저지되었습니다. 임의단체였던 신천지가 사단법인이 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교세가 급격히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적에 박원순 시장 측은 실무자 전결사항이라서 잘 몰랐고 박원순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으로 시계를 되돌아보면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시장은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이유로 본인의 권한 밖에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웠던 서울시장이 지금 신천지가 교세를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단법인화는 실무자 전결사항이라고 변명한다면 이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예, 정책위 의장님 말씀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